네,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에듀테크 연구회에서 연수 강연팀 부팀장을 맡고 있는 화봉중학교,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화봉중학교 교사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꽂혀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에듀테크와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 AI 등등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께 이제 게임 및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그런 교육 사례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국에 계신 이제 능력자라고 여겨지는 이제 우리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정회원 분들께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아직 에듀테크 살롱 자체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AI를 이제 활용하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꼭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AI를 활용한 모든별 토의 토론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인공지능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인공지능이 있다면은 그 이름과 함께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GPT 사용하고 계시고요. 혹시 GPT를 사용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걸 유료 계정을 사용을 하시나요? 무료 계정을 사용하시나요? 아,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따로따로 나눠지네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짜 바야흐로 AI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GPT라는 것 자체가 뭐 개념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O1 작년에 이제 개발된 O1 모델을 필두로 진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추론하는 과정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수학, 코딩, 뭐 여러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추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조금씩 앞서는 분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저희가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인들만 알 수 있는 이러한 문장들도 이제 AI가 추론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이 단어들이나 또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변형한 문장들도 이 추론을 통해서 AI가 간편하게 이 문장의 뜻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인공지능이 하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앱 개발이나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 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대체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선생님들에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생산수단,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제 해보고 싶었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수업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몇 가지 인공지능 수업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저랑 같이 모든별 토의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뭐 알아가보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어, 수업 기획에 이 GPT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과학 시간 때 전공이 이제 과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양소나 인체에 대해서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영양소 파트 수업을 기획을 할 때 GPT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보다 몰입 가능하고 좀 생생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5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발문을 하고 그러면 역으로 한 종류의 음식만 평생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가장 영양학적인 밸런스가 맞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업 기획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유료 사용자 선생님들은 이 GPT라고 하는 기능을 정말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이 GPT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사가 사전에 짜둔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수업을 꾸려 나갈 수가 있는데요. 네,
방금 보여드렸던 수업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발문을 한 다음에 이 GPT 링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이 링크를 바탕으로 잠시만요. 네, 여기 있는 이 GPT 링크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이 시작해보자라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중2에 이제 이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15세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영양소를 바탕으로 이 청소년기에서 한 끼의 권장 영양 성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음식물을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영양학적 밸런스를 가지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돼지국밥 육수로 한번 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재료가 이제 다음과 같이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500g 이하로 토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영양학적 밸런스를 다 100%로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당류도 상당히 부족하고 약간의 단백질도 부족하고 비타민이 많이 부족한 것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우리가 지금 모든 별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00g 이하로 이 토핑을 돼지국밥 육수에 추가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재료가 몇 그램 정도 들어가면 좋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선생님들만의 재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토핑이 들어가야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돼지고기, 콩나물, 숙주, 두부, 네, 고춧가루, 부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살코기 100g, 두부 50g, 네, 만두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50g,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간 짠맛이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돼지국밥에 꼭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약간 짠맛을 약간 가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네, 새우젓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새우젓 3g에 다대기 10g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모든 별로 토의 토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학적으로 어떠한 음식이 어느 정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정답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GPT가 식사 구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양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돼지국밥 그 작품이 영양학적으로 얼마만큼 괜찮은지를 나타내 줍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꽤 영양학적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러한 형태의 예 지금 국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트륨이 132%로 초과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시간에 따라서 자기들의 재료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다 되었다 하면은 이제 점수 매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사가 짜놓았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모든 별로 만들었던 돼지국밥의 영양학적 밸런스의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에듀테크 연구회가 이제 만든 그러한 돼지국밥 점수는 최종 80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든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끼라고 시각적으로 라고 하면은 저희가 토핑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 원래는 이게 달리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줬었는데 지금은 그림을 좀 안 그려주네요. 요거는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지금 생성형 AI 특성상 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오나요? 네, 이거는 잠깐 달리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학생들에게 모든별로 토의 토론을 통해서 이제 90점 이상의 이제 그러한 요화정이라던가 그런 돼지국밥을 만들어 봐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양소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넘어서 직접 자료도 찾아보고 어떤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지를 바탕으로 되게 토론 수업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 GPT라고 하는 이 챗봇을 모든형 토의 토론 수업에 더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전에 제가 만든 것을 요거를 조금 분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모둠형 토의 토론 수업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침, 참고 자료, 그다음에 참고 자료라 함은 저희가 이 생성형 AI 특성상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뭐라 해야죠? 자료를 찾는 출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자료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점수 매기는 방법을 저는 조금 아이들한테 난이도를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싶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짜봤습니다. 100점 만점이 되도록 이렇게 과정을 짰고요. 그래서 이 작성 과정이라는 것이 이 챗봇에 꼭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작성 과정은 학생들이 이 챗봇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할 때 어떠한 순서로 이 GPT와 대화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GPT가 사용자에게 질문을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의사소꿉돌이라는 건데요. 이 뒤에 이제 이 영양소 파트 뒤에는 아이들이 인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체를 배울 때 아무래도 최근에는 메디컬 쪽의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실제로 이 꿈을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모든별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해봤었어요.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시작을 해보자. 이거 교사화면을 전자칠판이나 아니면 큰 화면에 띄워놓고요.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에 따라서 환자가 랜덤으로 그 아이들의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환자 정보 한번 볼게요. 서준 씨가 찾아왔고요. 서준 씨는 42세 남성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도 우리가 이제 한번 실제 과학 수업을 하는 것처럼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박서준 씨는 어떤 기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기관계는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그 다음에 호흡계 네 가지의 기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상 목록을 바탕으로 보다 근거를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어요. 한번 근거도 한번 입력해 보시겠습니까?
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갑고 뇌가 피가 안 통해서 어지러울 수가 있다. 네, 좋습니다. 21개. 네, 사랑에 빠졌다. 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답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로는 제가 이러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제 구글 설문을 통해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을 이렇게 받게 되면요. 구글 설문 특성상 이렇게 시트에서 학생들의 답변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학생들이 모든별로 입력한 이러한 답안들을요. 그대로 1모등부터 9모등까지 병렬을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GPT가 이 모든별로 어떤 답변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답변을 제시했는지를 제가 만들어 놓은 채점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입력했던 답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모듬 순환계, 2모듬, 3모듬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구글 설문으로 받은 이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GPT가 찰떡같이 면모듬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네, 알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교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채점 기준에 따라서 네, 정답을 알려주고요. 모든 별로 평가까지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의사와 약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치료 옵션을 선택하는 단계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아이들이랑 진행을 해보니까 요거는 애들이 잘 맞추더라고요. 교과서를 봐도 충분히 이 증상이라면은 순환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 빈혈이나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어떠한 치료를 제공을 해줘야지 환자가 효과적으로 증상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한번 선생님들께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와 함께 입력을 하면은 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네, 틀려도 좋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그분이 한번 입력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번 옵션을 사용한다. 2번 옵션을 사용한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제가 랜덤으로 1모듬은 여기, 그 다음에 2모듬은 여기, 3모듬은 제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화기에 빵점 받은 친구를 조금 더 약간 억지를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쉽게 피로함, 손발 차가움, 운동시 숨참 이런 것들을 뭐 약간 억지스럽게 답변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 옵션 또한 이 GPT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네, 정답을 알려주고요. 모든 별로 피드백을 남겨주게 됩니다. 특히 이 설명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점수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단순히 답을 찍지 않고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 의학 저널들을 찾아보면서 되게 퀄리티 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의 상황, 1교시나 2교시 상황에 따라서 5라운드에서 10라운드 정도를 진행을 해서 총점을 매겨가지고 모든 별로 보상을 제공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뭔가 실제 자기들이 배웠던 지식들이
마치 의학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진단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면서 되게 재밌어하는 경험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매번 이 활동을 반마다 진행할 때마다 이 환자 정보가 계속 랜덤으로 바뀐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매번 반을 할 때마다, 아니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환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지루하지 않았던 그런 수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침에다가 저희가 교육 목표를 저는 항상 이렇게 적는 편이에요.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를 모든 별 토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 만 13세 이상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요거를 만을 꼭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만이 안 붙여져 있으면은 GPT 이 오픈 AI 측면에서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 생각을 해서 가끔씩 이 GPT를 제한을 거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 13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을 포함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정한 답을 입력하면은 제가 입력을 해주고 해설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조금 이 방대한 의학 지식의 양을 제한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대중적으로 알만한 질환의 증상이거나 그리고 참고 자료에서 학습한 내용 중에 하나로 환자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제 교과서 내에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는 개념들을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거를 만들기 전에는 이 지식의 수준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넘어서 의학 서적까지 갔었는데요. 이렇게 참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로만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조금 상대적으로 간단한 환자들이 방문을 했어가지고 보다 수업이 용이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작성 과정,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서 이런 작성 과정을 상세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해준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평가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냥 뭐 구체성에 따라서 0에서 3점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도 간편하고 꽤 정확하게 채점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방법도 강추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날 경우에 모든 별로 보상을 제공해준다까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실제로 수업을 했어요. 하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진짜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반 내에서 수의학과라던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저희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이거를 혼자서도 해볼 수 없냐라고 물어보길래 아이들한테 약간 게임을 선물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솔로 모드를 이제 또 출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줬더니 아이들이 진짜 혼자서 막 그 100점 만들어 보고 저한테 인증도 하고 되게 저한테 있어서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과정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조금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고전중 정무실입니다. 네. 제가 중간에 참석해서 앞부분을 못 듣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 네. 교사가 답변 받아서 하는 거는 그 GPT 그 횟수 제한 때문에 교사가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을까요? 횟수 제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GPT 횟수 네. 제한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제가 교사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지금은 더, 네. 최근에 이제 무료 계정 기준으로 네. 이제 그 매일 30회 정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게임 한 수업 회차 정도 돌릴 때까지는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모든 별 수업을 할 때에는 이제 보다 이제 점수 매기는 과정이나 조금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사 화면을 제가 제시를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음,
그러면 이게 솔로 모드는 따로 그 횟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통틀어서 횟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 솔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회차 감소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네네. 네, 그러면 그거는 무료 계정일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회차가 감소가 됩니다. 아. 예, 네. 그런 방식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만약에 좀 실제로 하고 싶다 하는 아이들 있었으면은 걔네들을 그냥 점심시간 때 그 과학실에 불러와가지고 제가 그냥 컴퓨터 한 개 켜놓고 옆에서 아이들 하는 모습을 또 지켜보기도 이렇게 하기도 음. 했었습니다. 음.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게 GPTS가 만드는 거는 유료 사용자가 가능한 부분이고 무료 사용자가 이용은 가능하지만 횟수 제한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음. 그래서 한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제 교사가 일종의 편법이긴 한데 요 만들어 놓은 이 GPT 프롬프트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무료 회차가 좀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AI 사이트에게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나랑 같이 대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점이 이제 교사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롬프트 자체가 학생들에게 공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좀 학생들이 변형의 소지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저는 일단은 GPT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 이러한 GPTS를 이용을 해서 모든 별 토의 토론 수업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게 가능하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다가 너무 이제 복잡해져서 말았던 건데 이제 실제로 음, 물부족 국가를 가정을 하고 이제 국가를 외교, 정치, 그 다음에 뭐 시민들을 이제 정책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이런 쪽으로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게임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동아리 아이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조금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역사과라던가 사회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배경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아이들한테 생성용으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이 변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어서 이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번째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이 GPT 이거는 이제 유료 계정이 아니더라도 무료 계정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챗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라던가 그다음에 코파일럿 여러 인공지능 툴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던가 아니면 구글 문서 내에는 아주 뛰어난 기능을 한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앱스 스크립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 요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요. 이 문서들이 이제 자동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 강추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약간 오류가 나서 안 열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게 이러한 식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리를 변경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바꾸든 어떻게 바꾸든 간에 학생들이 불만이 이제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책임감도 약간 길러주면서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접목하면은 어떨까 해서 만든
일종의 자리 뽑기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뽑기를 3번까지 할 기회가 있다. 마음에 들면은 스탑을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 빈자리 중에 한 곳에 자리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은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2라고 입력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자리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하면은 마지막 기회야. 여기 걸리게 되면은 거기 앉아야 해 하면은 A가 책임이 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하면은 마지막 자리 배정된 곳에 이제 고정이 되는 식인 거죠. 이런 게 원래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자리 배정 프로그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웹앱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GPT로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앱스 스크립트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땡땡열을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코드를 저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저희는 그냥 얘를 복사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 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앱스 스크립트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자꾸 안 되지? 잠깐 일시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앱스 스크립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코드를 붙여넣기 하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GPT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저장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 GPT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되게 어려운 것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 연도에 아이들과 함께 11국지라는 것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음, 뭔가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공부 양 자체를 많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인 열정을 품은 타이머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요. 단별로 이제 공부 시간을 집계를 했었습니다. 공부 시간을 집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땅 따먹기 게임을 단대항전으로 실행을 해봤어요. 그럼 매일같이 학생들은 자기 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한 수식에 따라서 점령 가능한 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이제 반장격인 친구가 이 땅, 이 땅, 이 땅 먹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사가 이렇게 반영을 해줘서 약 한 3주 동안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 시간 땅 따먹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뭐 어떤 나라를 습격을 하기도 하고 뭐 외교도 해보면서 뭐 점심시간 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 뭐 정치 그리고 협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별로 누가 이겼는지를 나타내주고 통계도 한번 내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정도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간단한 설문을 반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기존의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하는 시간이 반별로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됐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반별로 공부 시간이 거의 대여섯 시간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공유가 안 됐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지도를 제공을 해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땅을 점령하고 싶은 땅을 얘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반별로 공부한 것을 열품타라는 앱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반별로 점령 가능한 땅을 이런 식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반장 경대를 학생들이 이제 땅 중에서 어디를 먹을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점점 땅 따먹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수도를 정하고 이제 어디를 먹어야 할까 협상도 하고 때로는 동맹도 하고 때로는 배신도 하면서 되게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도 되게 향상되는 것을 저는 많이 관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긴 이 2학년 4반 같은 경우에는 약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진짜 이 게임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제 반장되는 친구가 다 같이 애들을 데리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이제 막 공부를 뭐 무조건 7시간 이상 채워야 한다 하면서 아이들을 독려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실제로 2학년 4반 요 1등한 2반이 평균 점수도 1등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의미하게 평균 점수가 오르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공부 시간 또한 약 40% 정도 이제 더 많이 하는 것을 이제 설문 결과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전체가 12반밖에 없어가지고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구글 설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사가 안내해준 그 표를 바탕으로 어떠한 땅을 먹고 싶은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진짜 많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이벤트를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이벤트다 보니까 저 혼자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첫날 하고 나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통계를 전체 반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정리에만 4시간에서 5시간 가량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요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정리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요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혹시 자바스크립트로 이러이러한 코딩을 할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진짜 약 200줄이 넘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내용을 여기 문서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 밤마다 이 친구가 이 반별로 이 구글 설문을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GPT가 정리를 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지도에다가 색칠만 이렇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걸려야 했던 작업이 15분 정도로 단축이 되어서 아주 유의미하게 예, 시간이 감축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네, 40분이 다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앱스 스크립트나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제 모든 별 토의 토론 수업 활성화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GPT라던가 아니면 제미나이, 코파일럿, 기타 등등 AI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요. 저도 지금 약간 준비 단계이긴 한데요. 얘가 워낙 코딩을 잘해주다 보니까 선생님들만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교육용 게임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지금 꿈이 한 개가 이제 이런 교육용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앱스토어에 출시를 해보는 게 저의 나름의 목표인데요. 그 목표를 이 GPT가 정말 잘 도와줍니다. 요거는 비단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요게 저 지금 코딩 지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코딩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GPT가 300줄 가까이 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있으면 아이들이 태양계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이 마침 기체다 보니까 이 태양계 행성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알까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GPT한테 던져주고 너가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단원이 찾아오게 되면은 아이들과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여기 안에 숨어져 있는 과학적 원리를 한번 탐색해 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EP 게임으로 이 태양계 행성을 가지고 알까기를 하는 식이죠. 물론 태양이 너무 사기긴 하겠지만요. 뭔가 이걸 보니까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네, 선생님들 교과에서도 생각나는 게임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거를 선생님들께서도 GPT한테 부탁을 해보시면은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게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어요. 이건 다른 데서 붙여넣기 한 거고, 기존에 제가 만들고 있던 작품에다가 이거 이제 수정해달라 하면은 버그도 잘 수정을 해주고요. 추가 내용을 반영해달라 할 때마다 이 친구가 정말 잘 반영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복사해가지고 이러한 코딩 창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은 선생님들도 원하는 교과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게임 같은 것을 개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연수는 여기까지고요. 예,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출석 체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쁜 일이 있으시거나 이제 연수가 네, 바쁜 일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일이 계신 분들은 출석 체크하신 후에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으니까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자리 배치 스프레드시트 공유 가능할까요? 아,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요거 이 자리 공유 시트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PT한테 그걸 부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222라고 하는 학생과 김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붙여놓으면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랜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항상 자리를 떨어뜨려줘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은 그러한 요구를 실제로 반영을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의 이제 4번 학생과 6번 학생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절대 짝지가 되고 싶음에도 짝지를 안 되게 제가 손을 좀 써둔 케이스도 있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정무식입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그 태양계 알까기 같은 경우 코딩 그거를 어떤 사이트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건가요? 네, 요게 네. VS 코드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 콘솔 창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저는 파이썬으로 이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재생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식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교사가 따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웹에다가 이렇게 실행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나중에 네. 네, 여기에서 그냥 실행을 해서 이제 네. 교사가 같이 이제 시범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저도 아직 여기에는 이제 입문을 막 시작한 단계여서 아직 음. 그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요 코드를 바탕으로 이걸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웹사이트 내에서 이제 막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최종 목표는 이 코딩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제 웹앱을 개발해서 그냥 아이들한테 웹사이트만 제공을 해주면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게임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네, 오늘 네, 연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혹시 이러한 자료가 갖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정혜원 단톡방이라던가 또는 개인적인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배치 스프레드 시트는 제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쭉 이제 정리를 하는 대로 제가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문서를 한 개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만든 GPT 프롬프트도 필요하신가요? 혹시 참고용으로 쓰실 거면은 그것도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연수했던 내용들 싹 모아가지고 한 가지 문서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 내용으로 연수하셔도 됩니다. 네, 당연하죠. 네, 출처만 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유료 계정이랑 무료 계정이랑 퀄리티 차이는 조금 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고차원적인 프롬프트를 짤 때에는 이 O1 모델이나 O3 미니 하이를 쓰는데, 요 친구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걸로 챗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챗봇을 만들고 싶은데 너가 한번 그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래?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잘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볼 수 있으신가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제가 역사 국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학년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뭐 세종의 업적을 서 세종과 이렇게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약간 저만의 꿀팁인데 이 친구가 약간 그 인간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돈을 밝힌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역할뿐만 아니라 약간의 미끼를 던져줍니다. 잘 되면 100만 원 줄게 해놓고 네, 앞에다가는 이제 역할을 조금 있어 보이는 역할, 좀 과장된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육 컨설턴트고 너에게 받는 컨설팅 비용은 뭐 1억이 넘어. 해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PT 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키워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작성, 대화 흐름, 그 다음에 지침, 그 다음에 뭐 예시, 그 다음에 뭐 참고 자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것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줍니다. 혹시나 이게 과정이 조금 힘드시다면은 요 내용을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만들기도 했어요. 이 커리 하이카라는 분이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의 GPT를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거 생각을 해가지고 쭈루루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단순히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GPT를 가동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GPT한테 모든 걸 의존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짤 필요 없이 보다 간편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저의 GPT가 이거는 이제 GPT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가 GPT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한테 이걸 제공을 해줄 때 좀 가독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예시 같은 거를 조금 이 GPT의 도움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짤 때 GPT한테 좀 부탁을 하면은 잘 짜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너가 GPT가 프롬프트를 좀 짜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얘가 짜준 걸 바탕으로 저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에 맞게 그리고 애들 수준에 맞게 이제 변형해가지고 입력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9시 정도 되면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저 성동초 이재입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프롬프트 만드는 그런 말씀하실 때 항상 뭐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팁을 주거나 이런 멘트를 넣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똑같은 문구를 줬을 때 결과물의 차이가 나는지 혹시 해보셨어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아, 궁금해서 저는 이게 그렇게 그래서 근데 비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요게 조금 여쭤보는 뭐라 해야 할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게 LML 기반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어를 해석하는 모델이 조금 이 맥락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해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구어체로 얘기를 하듯이 이러한 팁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줄게 뭐 아니면은 잘하면 뭐 사탕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잘 나온다는 결과물이 있긴 했었습니다. 여러 이제 AI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그걸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전에 그냥 그런 미사일구라든가 그런 거 안 붙여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O3 모델 나온 이후로부터는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본질만 얘기해도 충분히 잘 이야기를 해줄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프롬프트 자체가 이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해주는 말 중에 하나는요,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해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음,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너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교육 컨설턴터다. 이런 식의 역할 부여는 꼭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다른 전문가분들도.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조금 개인적으로 요거를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 답변을 좀 미세 조정을 하고 싶다면요. 뭐 유료 사용자 기준으로는 여기 오른쪽 위에 요 내 GPT 내 GPT란다. 이 맞춤 설정 클릭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이 GPT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입력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저 또한 질문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친구한테 이 Q1, Q2, Q3로 이제 제가 이 했던 질문을 바탕으로 추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제가 이 GPT를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뭔가 수행을 할 때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후속 질문을 항상 남겨주더라고요. 네, 요렇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다 하면은 이 Q1에 대해서 뭐 너가 답변을 해달라 아니면 Q1, Q2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코드를 수정해달라라는 등등으로 보다 제가 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친구가 되게 후속 질문들을
높은 수준의 소속 질문들을 뽑아내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료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단톡방 또는 개인적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